네, 안녕하세요. 낯선 전공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1학번 우원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는 전공 여행자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년도에 건축학과로 입학을 했고 20년도에 경영학과를 거쳐서 현재는 컴퓨터학과로 전과를 했고요. 이렇게 4년간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얻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늦었다고 조급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수업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돋고 도움을 성장하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공에서 사람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에서 새로운 학습법을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늦었다고 조급하지 말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과에 처음 진입한 후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본 여러분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들은 아마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뜬 마음에 그냥 듣고 싶은 수업부터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고학년이라고 고학년 수업부터 듣거나, 또는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서 시간표에 들어맞는 수업부터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듣는 수업에도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학과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이공계는 이 수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과에 있는 통계 기초 과목을 듣지 않고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듣게 되면 감도 안 잡히는 다양한 확률 분포들을 직접 자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공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이런 이수표, 커리큘럼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입 첫 학기가 입학 후 첫 학기라고 생각하시고 기초부터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입학 후에 바로 3, 4학년 수업을 듣지는 않잖아요.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고학년의 전공을 이해하는 것과 그냥 들어서 암기하는 건 습득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도 많이 안 남았고 다른 듣고 싶은 수업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청강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바빠질지는 모르지만요. 시험, 과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수업과 동일하게 참여하면서 본 수업을 듣는 것보다 적은 부담으로 맛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은 후에 나중에 수강하시거나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같이 도우며 성장하자입니다. 이건 침묵 아닌가?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는 같이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중 놓친 내용과 필기는 어디서 얻을까? 또는 팀플을 같이 할 멤버는 어떻게 결성할까? 고민되고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본 전공에서는 아마 뻔선 또는 동기에게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 없는 척박한 전공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말을 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낯선 전공에서 같이 공부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공부가 목적이시라면 저는 학술 동아리 또는 학회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타 전공이지만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쉽게 비슷한 사람을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앙컴퓨터 동아리 KUCC 그리고 정보대학 딥러닝 학회 아이쿠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귀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요. 같은 공부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애써 다 읊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PPT에서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열정 빼고 다 바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공부법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전 전공의 공부법과 다음 우리가 접해야 되는 전공의 공부법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문과에서 이과 또는 이과에서 문과로 계열이 다른 이중전공 또는 다른 전공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전공별, 수업별로 수업 접근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접근이 틀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효율 탓에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역사 과목을 공부할 때는 역사를 완벽히 암기한 후 본인의 시각과 해석을 입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또는 공학, 수학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는 개념을 익힌 후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부법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공부법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할까요? 과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 과목의 공부법을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과목을 속단하는 과오를 범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험 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유형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이 요구하는 바가 과목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구하는 게 어려운 수업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수업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자세하게 공부해본 공인이시니까요. 누구보다 확실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부를 넘어서 이 전공을 정말 잘하기 위한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크게 3가지의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방법들이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지라도 결국 달려가야 하는 건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공에서 노력과 열정을 잃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